안녕하세요, DJ님. 오늘따라 유독 마음이 먹먹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단어로 이 엄청난 감정들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한숨부터 절로 나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요. 6년 정말이지 짧지 않은 시간이었죠.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소중했던 시기인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제 젊음의 정점에 있던 모든 시간을 저는 한 남자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는 제 세상의 전부였고 제 미래의 모든 계획과 꿈속에 항상, 그리고 당연하게 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여진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참혹하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그 남자가 이미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엔 제 심장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고 꿈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 그를 만난 건 6년 전 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던 계절이었지만 제 마음만은 따스한 봄처럼 설레던 순간이었죠. 회사 동료의 주선으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말로만 듣던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그를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훤칠하게 큰 키에 다정함이 가득 담긴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따뜻하고 신사적인 태도에 저는 한순간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없이 자상하고 헌신적인 남자였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면 묵묵히 제 옆을 지켜주었고 기쁠 때는 저보다 더 기뻐해 주었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는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모닝커피를 미리 사와 건네주고 야근하는 날이면 제가 퇴근할 때까지 회사 앞에서 늦게까지 기다렸다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주말에는 항상 제가 가고 싶어 했던 곳, 제가 좋아할 만한 곳들을 미리 알아보고 데려가 데이트를 했습니다. 제 생일과 저희가 만난 기념일은 물론이고 사소한 듯 보이지만 중요한 저만의 특별한 날들까지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주는 세심함에 저는 그가 제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해주는 유일한 존재 같았으니까요. 그의 존재는 제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마치 산소처럼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결혼을 자주 언급했어요. 단순히 우리 결혼하자는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쯤 집을 마련해서 어떤 스타일의 인테리어로 꾸밀지, 아이는 몇 명을 낳고 어떤 예쁜 이름을 지어줄지, 심지어는 나이가 들어 노년에는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함께 살지까지 꿈같은 미래 계획들을 저와 함께 상세하게 세웠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단 한치의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죠. 마치 아름다운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저의 부모님도 그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고 진심으로 좋아하셨습니다. 예의 바르고 싹싹한 모습에 우리 사위라고 부르시며 저보다 더 예뻐하셨죠.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마다 잊지 않고 찾아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조언을 구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모두 그가 자연스럽게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그를 깊이 믿고 의지했으며 저 또한 그가 우리 가족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며 더욱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완벽한 남자친구이자 예비 사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 특성상 출장이 잦다고 항상 말했습니다. 특히 해외 출장이 많아서 한 달의 절반 이상은 집을 비울 때도 빈번했습니다. 저는 그를 진심으로 믿었기에
그저 그의 일이 바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간혹 장거리 연애에 서러움이 밀려올 때도 있었지만 서로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한 형태라고 생각했습니다. 밤늦게 걸려오는 그의 전화에도 졸린 눈을 비비며 다정하게 통화했고 보고 싶다는 그의 말 한마디에 새벽이라도 기꺼이 달려가 그의 옆을 지켜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는 저의 모든 사소한 습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의 사생활에 대해 깊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나도 순진하고 어리석었으며 그의 치밀한 거짓말에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이렇게 큰 절망으로 몰아넣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사건은 정말이지 아주 사소하고 우연한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며칠 전 그가 급하게 집을 나서면서 실수로 중요한 회사 서류를 식탁 위에 놓고 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회사에 가져다 주기 위해 그의 집 앞에 찾아갔어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옆집에서 나오시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어머 아가씨, 오랜만이네. 씨는 잘 지내지? 부인은 어디 가고? 오늘은 아가씨 혼자 왔어?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이라니? 내가 알던 씨가 유부남이라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넘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할머니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아니, 젊은 부부가 알콩달콩 사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아가씨 혼자 자주 오네. 부인이 원래 출장이 잦은 분이신가?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며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6년이라는 행복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저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들이 마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지는 소름 끼치는 느낌이었죠. 잦은 출장, 주말에도 갑자기 사라지는 이유, 부모님께는 절대 함께 찾아뵙지 않는 이유. 이제는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동시에 끓어오르는 분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머니에게 그 남자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언제부터 이 집에서 함께 살았는지 자세히 아는 모든 것을 다 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간절한 표정을 보시고는 친절하게도 제가 충격받을 만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10년도 더 전에 결혼을 했고 아이는 없지만 아내와 함께 이 집에서 꽤 오래도록 평범한 부부로 살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든 다정함과 헌신적인 모습, 미래를 약속하던 그 달콤한 말들은 모두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고 구역질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6년간 누렸다고 착각했던 행복이 사실은 누군가의 불행 위에 쌓아 올려진 모래성이자 거짓된 탑이었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끔찍한 배신감과 함께 제가 파괴한 줄도 모르고 파괴했던 누군가의 삶에 대한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그 남자가 퇴근하고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엉망진창이 된 몰골로 차가운 복도 바닥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격앙된 목소리로 다그쳤습니다. 당신 대체 나한테 왜 이랬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 유부남이잖아.
그는 제 얼굴을 보고 너무나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처럼 담담하게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6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저를 철저하게 속여왔다는 사실을요. 그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아내와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계가 소원해졌고 곧 이혼을 준비 중이었다는 뻔한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변명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갈기갈기 찢겨버린 제 마음을 그는 감히 헤아릴 수도 없을 겁니다. 제가 겪은 고통은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그날 밤 그에게 그동안 받았던 모든 선물들을 분노에 가득 차 내던지고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선물했던 명품 가방, 함께 나눠 끼었던 커플링, 다정한 메시지가 담긴 편지들, 그리고 우리의 행복한 순간을 담은 사진들. 제게는 한때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더러운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틈도 없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죠? 제 청춘의 가장 빛나던 시절,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그 소중한 시간들을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리다니 제 자신에게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의 거짓말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맹목적으로 믿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바보 같았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악몽 같은 현실에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너무나 걱정되어 밤새 제 곁을 지키며 저를 간호했습니다. 부모님은 제 망가진 얼굴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식을 아끼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에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저는 그동안 부모님께 행복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연기하며 속여왔던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저에게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저의 미래와 남은 인생까지 빼앗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그의 거짓말에 제 삶 전체를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6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그에게 철저하게 속아왔던 모든 사실을 덤덤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해 주셨고 제 고통을 이해해주는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에게도 이 끔찍한 사실을 알릴지 말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의 거짓말 때문에 저와 그의 아내 모두가 원치 않는 고통 속에서 불행해졌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남자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의 아내 또한 그의 거짓말에 속아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강력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돌려받고 그의 아내에게도 이 진실을 반드시 알리기로요. 저는 더 이상 숨어 있거나 고통받지 않을 겁니다. 그가 저에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와도 같으니까요. DJ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마음속의 상처는 너무나 깊어서 치유될 수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그를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해야만 할까요?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무자비하게 배신당하지 않고 순수하게 누군가를 믿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 같아 후회와 자책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이 모든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겁니다. 잃어버린 6년은 되찾을 수 없지만 남은 인생을 허무하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더 단단해진 제가 되어 이 시련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세요. DJ님의 따뜻한 위로와 현명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제 스토리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